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중에 자리한 절 근처에는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눈이 많이 내리는 이곳에서도 저 집의 굴뚝에서는 언제나 연기가 피어올랐죠. 외진 곳에 홀로 자리한 주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어요. 저 주모 말이야, 귀신이랑 산다더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이상하잖아. 본처를 죽였다는 소문도 있어. 이렇게 뒷말이 무성했지만 주막 문턱을 넘는 나그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날이 저물어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행객들은 저 멀리 산자락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에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죠.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하늘 아래 두꺼운 누비옷에 몸을 감싼 한 나그네가 산길을 올랐어요. 얼굴은 뚜렷하면서도 수심이 깃든 눈매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나그네의 시선을 끌었죠. 주막문을 열자 살얼음이 낀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쪽에서 가볍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나타난 주모의 두 눈이 촛불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주모는 정갈한 손끝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맑은 얼굴에 어린 미소는 왠지 모르게 설핏 지나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나그네님, 이 밤중에 혼자 오셨나요? 주모 연하의 목소리는 깊은 산중의 맑은 물소리 같았어요. 눈썹 아래로 내려오는 시선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었죠. 나그네가 대답하자 연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화로에서는 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등불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시겠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 내어 드릴게요. 연하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속 주막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죠. 연하는 부엌으로 향했고 곧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문이 무색하게 주모 연하는 친절하고 정갈했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왠지 모르게 연하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개가 깔린 깊은 산길처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친 뒤 연하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방은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던 나그네에게 천국 같았어요. 주모,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주막을 지키시는군요. 나그네의 물음에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가 편할 때가 있답니다.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외로울 때가 많으니까요. 그 말에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나그네에게 등불을 건네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렸죠. 나그네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모 연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나그네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밤새 내린 눈으로 사는 온통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마루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죠. 잘 주무셨나요? 날씨가 좋지 않아 오늘은 더 머무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물을 떠오며 말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왠지 모를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고리 소매 아래로 드러나는 하얀 손목, 잔잔한 미소 속에 감춰진 그림자가 나그네의 시선을 붙잡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사를 마친 후 나그네는 주막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겨울임에도 여기저기 작은 꽃이 피어있는 화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졌죠. 그날 오후 연하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죽에서는 약초향이 은은히 퍼졌어요. 밤이 깊어지면 이 근처에도 원기들이 눈을 뜬다고들 하지요. 연하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연하의 눈빛은 진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주모님, 이 주막에 오래 계셨습니까? 잠년이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죠. 연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주막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외진 곳임에도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고운 저고리에 머리를 곱게 따은 연하는 손수술상을 차리고 앉았죠. 연하 주모는 눈빛 하나로 사내들 마음을 사로잡는데 마을에서 올라온 장정 하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건들거리는 장터 우두머리가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향해 능청스레 웃으며 말했어요. 주무, 오늘 밤은 술 한 잔 같이 마시지 않으시겠소? 말술이라도 내가 지켜드리겠소. 연하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장터에서 장사도 잘 되시는데 왜 이런 산골 주막에서 정을 찾으시는 거죠? 그 말에 장터 우두머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내들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떠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연하 주모는 눈빛 하나로 사내들 길을 꺾는다더라. 근데 이상하게 그게 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대. 주막에 머무는 동안 나그네는 저녁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모든 손님에게 공평했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놓은 듯했죠. 밤이 깊어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연하는 홀로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방 안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하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그네는 연하의 뒷모습을 자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주막 뒤편, 절 방향으로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거나 기다리는 듯했죠. 이날도 어김없이 연하는 자정이 되자 소복을 입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나그네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갔어요. 달빛이 밝아 그녀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하는 작은 언덕을 넘어 절 근처의 바위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연하가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때문이었죠.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듯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조심스레 연하에게 다가갔어요. 밤마다 절에 가시는 모양이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연하는 등을 돌린 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절에선 매일 밤 이름 없는 홀령 하나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그 홀령이 된 것 같아서요. 나그네는 그 순간 연하를 처음으로 여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주막의 주인, 주무울만 보였던 연하가 한 명의 여인으로 다가왔어요.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사는 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연하가 장터에 내려간 사이 나그네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연하의 방을 살펴보았어요. 방은 놀랍도록 정갈했습니다. 작은 괴짝 하나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나그네는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호적 문서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양반가 서씨의 서출, 첩의 딸. 나그네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명문가에 숨겨진 딸이었고 누명을 쓰고 도망친 인물이었어요.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 순간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연하의 목소리에 나그네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하는 나그네가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궁금하실 테지요. 이런 산골에 양반가의 딸이 숨어 사는 이유가. 연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양반가의 첩이었어요. 하지만 사랑받았죠. 그게 죄였을까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그네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주막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죠. 연하는 여느 때와 같이 자정이 되자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그네도 몰래 그 뒤를 따랐어요. 절 근처에 도착한 연하는 이번에도 바위에 앉아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나그네는 급히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 남자가 연하 앞에 서 있었어요. 자네는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었습니다. 넌 죽은 줄 알았지. 연하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연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내는 연하의 의붓오빠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어찌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연하가 물었어요. 사내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죽었어야 했어. 그런데 살아있다니. 그 말에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그네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연하의 말에 사내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집안의 수치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일이다. 넌 곧 진짜로 사라질 것이야. 사내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나그네의 가슴을 저미었죠.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그네는 어젯밤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산에 가실 거라면 조심하세요. 연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나그네의 물음에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죠.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은 어두워져 등불을 일찍 켜야 했어요. 연하는 무릎을 꿇고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장독대를 적시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죠. 어머니,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그네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를 낳으시고 고통받으셨죠.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연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쫓겨났던 일을 고백했어요. 장독대 아래 묻힌 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매일 밤 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그 원혼이었죠. 내가 이 주막을 지킨 건 나를 위한 것도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잊힌 이름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연하는 빗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그네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에 젖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대는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집 안으로 돌아온 연하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빗속에 있었던 탓에 열이 오른 것이었어요. 나그네는 서둘러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엌 선반 위에 있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약을 찾아 끓였어요. 그리고 물수건을 적셔 연하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밤새도록 나그네는 연하 곁을 지켰어요. 죽을 끓이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말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열이 조금 내린 연하가 눈을 떴어요. 이 산골 주막에 와서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긴 처음이에요. 나그네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연하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하지만 저를 지키려 하면 다칠 거예요. 이 주막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날 밤 나그네는 연하의 문 앞에 앉아 등불이 꺼질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며칠 뒤 연하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막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연하와 나그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곤 했죠. 어느 저녁 연하는 목욕을 마친 뒤 풀어헤친 머리로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저고리 깃이 살짝 내려가고 발목이 보이는 자세였어요. 나그네가 술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자 연하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나그네님, 밤마다 혼자 자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나그네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는 연하를 주모가 아닌 여인으로 보게 되었어요. 창백한 피부와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달빛처럼 맑은 눈동자가 나그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주막이 점점 따뜻해져서 말입니다. 나그네는 술잔을 비우며 말없이 웃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술을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 잔 드세요. 오늘은 그냥
저와 한 잔만요. 그 술잔에 담긴 건 외로움, 그리고 고백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술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이 밤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연하는 다음 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그네의 손끝에 가볍게 자신의 손을 얹고 말했어요. 우린 더 가까워지지 않는 게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여긴 마음을 두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연하의 말에 나그네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여기 있소.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만이 등불 아래 흔들렸어요. 연하는 천천히 손을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늦었네요. 내일도 새벽부터 바쁠 테니 이만 쉬겠습니다. 문을 닫으며 연하는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튿날 아침 주막을 찾은 손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에서 큰 양반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 산골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씨 가문의 도련님이라던데 무슨 일로 이런 산골에 오신대? 그 말을 들은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나그네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그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듯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들이 주막 앞에 모였어요. 그 중앙에는 연하의 의붓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저 연하, 나오너라. 연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나그네가 따랐어요. 오라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의붓오빠는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그네는 연하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연하가 그를 막았습니다. 물러나세요. 제 일입니다. 연하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리고 주막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서류 뭉치였죠. 이건 제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가져가세요. 나는 남겠습니다.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붓오빠는 그것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의붓오빠와 그의 일행은 떠났습니다. 연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향해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막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죠. 연하는 뜰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나요? 나그네의 물음에 연하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리고 그분이 죽기 전 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죠.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의붓오빠가 두려워했던 건 상속권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혜로우셨죠.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물러선 거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나그네는 연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에겐 이 주막이 있소. 그리고 나그네의 말이 멈췄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만났습니다. 나그네님, 당신은 언제 떠나실 건가요? 연하의 물음에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주모, 아니, 연하 씨. 처음으로 나그네가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따뜻했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소? 연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늘 떠나는 사람이죠. 때론 나그네도 머물 곳을 찾는 법이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연하는 문득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제 더는 나그네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나그네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도훈입니다. 강도훈. 연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연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상인이었고 장사를 하러 다니던 중 우연히 이 주막에 들렀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하를 만난 후 더 이상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를 두고 떠나도 괜찮아요.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당신에게 매였소. 마음으로. 그날 오후 도훈은 주막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담장을 고치고 뒤뜰에 잡초를 뽑았어요. 연하는 말없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도훈이 주막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주모가 드디어 사내를 들였구먼.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죠. 오늘부터 제가 이 주막을 도울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막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있는 동안 연하는 더 많이 웃었고 주막은 더 밝아졌어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정이 되면 여전히 저를 향해 걸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그녀를 숨어서 지켜보지 않고 함께 걸었어요.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도훈의 물음에 연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습관이 되어서 두 사람은 절 근처 바위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밤 그들의 어깨가 살짝 맞닿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완전히 주막에 정착한 듯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하는 그런 도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훈을 주모의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젠 도훈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더 이상 연하를 향한 부적절한 농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훈이 주변 마을에서 장을 봐온 재료로 맛있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떤가요? 맛이 있나요? 연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도훈은 한 입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소. 연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냇물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도훈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 씨, 오늘 밤은 함께 산책하실까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주막을 나와 달빛 아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을밤 산길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하 씨,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소. 도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연하도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나와 함께 이 주막을 떠나지 않겠소? 연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로요?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도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예요. 떠날 수 없어요. 도훈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남겠소. 당신 곁에. 연하는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빛보다 환했어요. 주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도훈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안주를 만들었어요. 연하는 그런 도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야. 도훈 씨,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도훈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뒤뜰에서 국화꽃을 보며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죠. 어머니는 늘 연하야, 내 인생에 국화처럼 맑은 사람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어머니의 말이 맞았소. 당신은 국화처럼 맑은 사람을 만났소. 바로 당신 자신이. 연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나그네, 아니, 도훈 씨. 당신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제가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열게 만들었죠. 도훈은 연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내 심장이 느껴지오? 이건 당신을 위해 뛰고 있소.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막 마당에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등불 아래 연하는 천천히 도훈에게 기대었습니다.
이제 떠나지 마세요. 연하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오랜 여정 끝에 찾은 고향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도훈을 향해 방문을 열었어요. 얇은 등불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저고리의 깃도 눈빛의 선도 숨김이 없었죠. 연하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연꽃잎처럼 부드러웠어요. 이제 정말 떠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이 만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순간이었어요.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잔속 주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잠자리를 찾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연하의 음식과 도훈의 술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막은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도훈의 손길로 낡은 담장은 새로 세워졌고 뒷뜰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연하는 그곳에 국화를 심었죠. 가을이 오면 노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어느 봄날 주막을 찾은 노인 하나가 이야기했어요. 이 주막이 달라졌구먼. 예전엔 뭔가 슬픔이 감돌았는데 이젠 따뜻함이 느껴지네. 그 말에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햇살 같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완전히 주모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땔감을 패고 말없이 손님을 도왔어요. 가끔은 자신이 여행하며 들은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매일 밤 절로 향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홀령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훈과 함께 달빛 아래 산책을 즐겼죠. 주막 마루 아래에는 작은 목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직접 새긴 글귀였어요. 이름을 잃어도 다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영영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 주막을 찾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막이다. 어느 가을날 한 양반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주막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그를 알아보았어요. 의부소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하를 알아보는 척하지 않았죠. 그저 나그네처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연하에게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소. 행복해 보이는군. 단 한마디였지만 연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화해였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의붓오빠는 더 이상 말없이 떠났습니다.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죠. 그날 밤 연하와 도훈은 주막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연하야. 도훈이 처음으로 연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응? 함께 아이를 가지지 않겠소?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 피는. 도훈은 그녀의 말을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누가 태어난 피를 탓하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가슴에 기대었어요. 당신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듬해 봄, 주막에는 작은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연하와 도훈 사이에 태어난 아기였어요. 그 이름은 서월이라 지었습니다. 달이라는 뜻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막은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기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아기를 안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햇살 같은 미소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주막을 달빛 주막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곳이라는 의미였죠. 연하와 도훈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순간 주막의 마당에서는 연하와 도훈 그리고 작은 서월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먼 절까지 날아갔습니다. 그 여인 잃었던 이름도 사랑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주막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고 다양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